안녕하세요. 우현 강사입니다. 오늘은 동사편의 마지막 부분인 시제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편은 실제 정기 토익 시험에서 출제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동사편에서 공부를 할 때 시제편에 관한 것은 시간에 흘러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시제라고 부르는데요. 시제는 실제 토익 시험 문제에서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가 나오냐 하면요. 파트 5, 다시 말해서 문법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가 한 문항에서 두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파트 6에서 평균 두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자면 파트 5, 6을 다 합쳐서 평균으로 최소 3문제에서 4문제까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많으면 5문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제편은 어떤 게 나온다고 딱 규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부분만 철저하게 잘 잡아 놓으면 충분히 문제를 커버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암기해야 할 사항이 좀 많죠. 한번 볼까요? 자,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제일 먼저 시제편을 등장시켰습니다. 보시면 총 12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죠. 실제로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는데 공문을 준비하거나 또는 고시 준비를 하는 경우는 12종 다 공부하겠지만 실제로 토익에서는 6가지만 하면 충분합니다. 요 6가지에서 토익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 시제라 해서 현재, 과거, 미래 3가지가 보이죠. 그래서 제가 영어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서 그 단어를 가지고 이용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 단어를 하나 쓸게요. 여러분 다 잘 알 수 있는 일하다 말인 work라는 동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work가 일하다 말이 맞죠, 그죠? 그러면 요 work를 갖다가 과거로 고칠 때는 어떻게 하냐 물으면 과거형을 고칠 때는 요 work 뒤에다가 ed를 딱 붙이죠. 이렇게 붙이면 work 돼가지고 과거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미래형은 어떻게 되냐? 그럼 work라는 동사에다가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work라는 동사 앞에다가 미래를 표시하는 will을 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will work가 되면 미래가 돼요. work와 worked와 will work 모양 아시겠죠? 어떤 식인지. 그냥 동사가 있고 현재일 경우에는 뭐냐면 요것도 되죠. work가 있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가 되면 s를 다 붙이는 거죠. 그럼 단수 동사 형태가 되겠죠. work 그 다음에 worked 과거형 will work가 미래가 되는 거죠. 언제 현재를 쓰고 현재 과거를 쓰며 어떤 게 있을 때 미래를 쓰는지를 하는 게 바로 토익 문제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6가지를 했으니까 3가지를 봤죠, 그죠? 그럼 이 3가지에서 파생된 걸 하나 보겠습니다. 현재 완료라고 나오네, 이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도 work란 말을 써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일단 work에서 현재 완료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도 work에서 만들어야 되죠. 요도 work를 써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현재 완료형을 만들어야 돼요. 현재 완료형 모양은 have pp라 그래요. 그래서 have를 붙이고 pp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work 뒤에다가 ed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모양새가 have 뒤에 pp형이 들어온 거죠. pp형을 과거 분사라 그러니까요.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러면 과거 완료는 뭐냐면 지금 화면상 보고 있겠지만 요 have라는 단어를 과거형으로 고치거든요. 그럼 과거형으로 고치면 어떻게 했냐면 had가 돼요. 그럼 had라고 쓰고 뒤에다가 ed를 붙이는 거죠. 그럼 모양이 어떻게 돼요? had pp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모양이요. 이걸 보고 과거 완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 완료죠. 미래 완료니까 자, 미래 완료는 맨 앞에 있는 we have worked에서 will만 붙이면 된댔습니다. 그럼 will을 붙여볼게요. 자, 앞에다가 will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have에다가 ed가 붙으면 되겠죠. have pp에다 앞에 will만 붙인 거니까. 그래서 will have worked가 되는 겁니다. 요걸 또 풀어서 보면 will have pp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6가지 했죠. 앞에 거 다시 한번 볼까요? 단순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고요. 그 다음에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죠? 시제 형태가. 요 6가지가 토익에 출제가 돼요. 그럼 우리는 뭐 하냐면 요 6가지 시제를 갖다가 언제 이 시제를 써야 되는지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뭐냐면 같이 사용되는 시간 부사구를 외우는 거예요. 시간 부사. 요걸 정리하는 거예요. 같이 사용되는 요 시간 부사가 바로 문제를 푸는 기법 중에 한 가지. 요걸 아시십니다. 요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요걸 복습용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례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암기할 수 있으면 최대한 암기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게 진행해 보시기 바래요. 자, 가볼게요. 자, 화면이 좀 왔습니다. 조금 화면이 작아 보이긴 하지만 조금 키워볼까요? 예, 조금 확대해서 잘 보이게 해볼게요. 조금 더 키웠습니다. 자, 단순 시제라 가지고 방금 현재, 과거, 미래 해가지고 이렇게 3가지를 봤었어요. 그죠? 현재, 과거, 미래가 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첫 번째 현재라 해가지고 모양 조금 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MR이즈도 현재라 그러고 조금 전에 동사 워크 썼잖아요. 워크 써도 동사원이 동사가 되고 동사도 S 붙인 거 있죠? 여기 3인칭이었죠. 그죠? 3인칭 단수였어요. 3인칭으로 쓸 때 사용하는 거였죠. 오케이. 자, 오른쪽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것들하고 같이 이 부사가 다 보이죠. 그죠? 현재와 같이 가는 부사 써놨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always 알고 있는 단어 맞죠? normally 보통, occasionally 가끔, usually, frequently, often 돼 있네요. 요 외에 더 빈도가 좀 높았던 걸 한번 써봐 드릴게요. 요 단어도 하나 붙여 볼게요. 요것도 시험에 몇 번 냈었거든요. presently라 해가지고 요 단어 뜻은 그냥 한글로 현재 이 말입니다. presently 하고요. 요거하고 똑같은 단어 하나 더 쓸게요. 요걸 씁니다. currently란 부사도 쓰죠. 시험의 빈도가 좀 높았어요. presently하고 currently 두 개. 둘 다 뜻은 현재란 뜻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부사를 넣으라고도 내기도 하고요. 부사를 보여주고 현재 쓰세요라고 이렇게 문제 내기도 합니다. 자, 과거 한번 보러 가볼까요? 자, 과거가 보이네요. 과거는 위에 있는 요 쓴한 말대로 따라가 보자면 현재형인 MR이즈를 과거로 고치면 이렇게 was, were가 되겠죠. 그죠? 우리 아까 과거 했던 거요. ed 붙는 거 맞죠? 아까 워크도 ed 붙더라 했으니까. 불규칙이라는 게 뭐냐면 동사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다르게 바뀌는 걸 말해요. 동사 모양이 다르게 바뀌는 거, 불규칙. 그러니까 조금 전처럼 ed 붙이는 게 아니라 다르게 바뀌는 거죠. 그 대표적인 거 하나 써볼까요? 이렇게 하실게요. give, 주다 말 한번 써볼게요. give가 있어요. 그럼 give의 과거형이 뭐냐면 gave거든. 자, 스펠링이 좀 다르죠, 그죠? 뭐 ed 붙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gave가 딱 됐어요. 과거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른쪽에 어떤 게 과거와 같이 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뭐가 있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보통 어고를 제일 먼저 가리키죠. 과거에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in 뒤에 과거 연도 내고 또는 in the past가 보이고 last time이라고 보이네요. 그러면 과거에서 쓰는 형태로 쓰지가 않는데 이거는 대부분 여러분 잘 아는 단어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 시제 쓰는 것 중에서 좀 중요한 걸 하나 써드릴게요. 뭐냐면요. 요 단어를 하나 쓰시면 되는 겁니다. 요 단어를 갖다가 뭐냐면 ONCE 해가지고요. 요걸 쓰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옛날에 한때 요런 말이에요. 옛날에 한때 하는 거. 요것도 과거 시제에 주로 사용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단골로 출제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미래를 한번 보러 가봅시다. 미래가 나왔네요. 아까 will만 붙이면 됐죠. 그래서 will 붙이고 be going to the will과 똑같은 말이 같이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미래 나타나는 거 해가 써놨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soon이에요. soon하고 next를 보자마자 무조건 미래입니다. soon 보이죠? 곧 해놓은 거요. 요거 보고 미래를 표시하는 거예요. 유형에서. 그러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현재, 과거, 미래라 해가지고 어떤 게 있으면 현재 시제에 쓰고 어떤 거는 과거 시제에 쓰고 어떤 거는 미래 시제에 쓰는 거라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럼 정리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왼쪽에 요 형태,
형태를 쓰세요 하는 문제하고 오른쪽에 요런 부사 넣어보세요 하는 문제를 내는데 비율은 훨씬 더 이쪽이 더 많아요. 왼쪽에 형태 써보세요 하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 시제로 되어 있는 요게 현재, 과거, 미래 있죠. 그죠? 요게 바로 출제 빈도 1등이에요. 시제편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내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여기 세 가지가 최고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당장에 시험 치러 간다 하면 요 세 가지를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완료를 가볼까요? 아이고, 좀 더 복잡하다. 그죠? 완료 형태가. 저부터 복잡하네요. 자, 이제 완료 시제하고 같이 가보겠습니다. 완료 시제 한번 잡아볼게요. 자, 현재 완료. have pp라 그랬었죠. 아까, 그죠? 그래서 요 pp형 그대로 과거 분사를 쓴 게 내나 pp형이니까 맨 처음에 했던 이야기 똑같은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오른쪽에 말하자면 많죠? 현재 원래 해놨죠. 그죠? 현재 원래 양이 좀 많네요. recently, lately, until now, so far. so far가 근래인에 있어서 2000년도 그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원래 제일 중요한 것은 since하고요. 이렇게 for the rest past, in the rest past, over the rest past, during the rest past인데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for 하고요. over er 뒤에다가 숫자를 쓰고 기간을 딱 붙여서 뭐뭐 하는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내기도 합니다. for 뒤에 숫자 기간, since 뒤에 숫자 기간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표시하기도 하죠. 여기인데요. 자, 그 다음에 과거 완료도 한번 볼까요? 과거 완료는 had pp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had pp. 근데 뭐가 보이냐면 when도 보이고 before도 있고 by time 보입니다. 근데 요 중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겁니다. 여러분. by the time하고 before예요. 요 두 개가 조금 중요해요. 여기 있는 과거 완료하고 미래 완료는요. 빈도가 좀 떨어져요. 좀 이따 내가 빈도 말씀드릴게. 자, 그 다음에 미래 완료 한번 보세요. will have pp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같이 아까처럼 pp형 씁시다. had pp. will have pp. 이렇게요. 자, 그래놓고 오른쪽을 딱 보면 뭐가 보이냐면 by 뒤에 tomorrow가 보이죠. 여기까지란 말이 나오죠. by가 나오죠. 뭐뭐까지라 써놨죠. 이렇게까지. 자, 내일까지, 다음까지 해가지고. 요것도 중요한 것은 바로 요거예요. by the time이에요. 똑같죠? 둘 다, 그죠? 과거 완료도 by the time 있고, 미래 완료도 by the time 있잖아요. 다만 뒤에 들어오는 동사를 한번 보세요. 동사 보시면은 과거가 들어오고요. 이건 뭡니까? 현재가 들어오죠. 그죠? 과거 들어오니까 과거 완료고, 현재 들어오니까 미래 완료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서. 조금 전에 제가 유형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출제 빈도 유형. 현재 완료가 두 번째로 많이 나와요. 앞에 있는 세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오는 빈도가 뭐냐면 1년에 3번 정도만 나와요. 1년 토익 수면에서. 그래서 당장에 여러분이 이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시험을 치러 간다. 그러면 앞에 있는 요 현재, 과거, 미래 돼 있죠? 요 세 가지 하고요. 지금 보고 있는 요 현재 완료까지. 요 네 가지는 꼭 보고 가세요. 보고 가시면 아마 시험장에서 반드시 만날 거예요.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빠르게 답을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기를 한번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내용만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가치가는 요 부사 표현법을 알아야만이, 요걸 알아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같이 유형 연습을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한번 띄워봤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빈자리 여기다가 동사를 했는데 하나는 ed가 붙었으니까 과거겠죠. 그거는 그냥 s니까 이거는 현재예요. 그러면 지금 1번 문장에서 현재인지 과거인지 뭐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힌트가 하나 보이죠, 여러분? 여기 힌트예요.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말이죠. every morning. 요 every morning 때문에 현재 시제로 사용한 거죠. 매일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every morning 때문에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힌트는 every morning이에요. 그럼 J는 아침마다 운동합니다. 이 말이 되겠죠. 두 번째 한번 볼래요? 두 번째 보시면 문장이 동사인데 두 번째 힌트는 뭐냐면 요거예요. rest night 요거예요. 요거 맞춰요. 그러면 문장에서 보십시오. ed 붙었죠? 요는 과거죠. 어디에서부터 이것도 현재겠죠. 그죠? 그럼 누가 답이 되냐 이거지. 바로 여기 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과거니까 rest만 써 있으니까 과거니까 cancel 되는 요 ed가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푸는 방식. 자,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보시면
visit ed 붙었네요. 요거는 뭐야? 과거형이죠. will 붙었네요. 그럼 요거는 미래형이다. 그죠? 그러면 3번 문장에서 힌트가 뭐예요? 뭐 보고 맞춰? 요거 맞춰야 되죠. 그죠? tomorrow라고 보이네요. tomorrow는 내일이란 말이니까 미래 개념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미래형 된 will visit 쓰세요 하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약간 연두 색깔로 표시한 거 있죠? 형광펜을 표시한 거 every Monday, every morning, 그 다음에 last night, tomorrow 같은 이런 시간을 표시하는 부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제 완료운행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위에서는 since yesterday입니다. since가 보이죠? 여기 힌트예요. since that. 과거 어제 이래로 그러죠. since를 보고서 이 문장에서는 힌트를 잡는 거죠. since 보고서. 그래서 요는 was니까 과거죠. 요는 has pp니까 현재 완료가 되겠네요. 그죠? 현재 완료. 그래서 이 문장의 답은 뭐가 된다? since 때문에 현재 완료가 정답으로 되는 거죠. 5번 한번 가볼까요? 자, 5번에서는 뭘 보고 맞췄냐면 접속사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여기 있네요. before라는 접속사 보이죠? 그죠? 요게 힌트예요. 요 before라는 접사 뒤에 과거형이 왔어요. 과거형. 그러니까 before 뒤에 과거 왔으니까 그럼 앞에는 뭘 쓰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과거보다 더 옛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일명 어떤 분들은 대과거 이렇게 하는데 대과거 써도 되고요. 지금 여기는 has pp니까 현재 완료가 되겠네요. 요거는 had pp니까 과거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before 뒤에 과거니까 자, 강의 들으신 여러분을 기준에 해볼게요. 자, 대학교 1학년이 되기 전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죠. 그죠? 그럼 지금 현재 1학년인 사람들은 있지만 그럼 1학년 1학기 합시다. 1학년 1학기는 당연히 과거 맞죠. 그죠? 지금 2학기 넘어가는 거니까 1학년 1학기 전에 고3이었다. 그러면 과거보다 더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과거 완료형 시제라고 불러서 여기에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6번 문제를 보시면 문장의 힌트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포 20년입니다. 포 20년이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는요. 요거는 요렇게 써는 색깔 표시해 볼게요. 요거는 by next year 했습니다. 요 두 개가 힌트. 요게 1번 힌트, 요게 2번 힌트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앞에 있는 화면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 20년 했죠, 그죠? 자, 보세요. 자, 여기 봤어요. 보십시오. 여기 보일 겁니다. 여기 있죠? 포 뒤에 숫자 보이죠? 포 뒤에 숫자 보면 여기 현재 완료서라고 되어 있죠? 그럼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 포 플러스 20년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현재 완료가 와야 돼, 그죠? 그럼 1등 순위가 누구냐면 얘가 먼저 1순위로 다 한번 잡혀요. 맞죠? 여기 현재 완료니까. 잡았어요. 이거는 will이 붙었으니 이거는 미래 완료겠죠. 그죠? 미래 완료입니다. 자, 그러면 뒤편에 두 번째 힌트 한번 보세요. by next year 되어 있잖아요. 그죠? by next year입니다. 그럼 내년, next가 내년인도로잖아요. 그죠? 내년이니까 내년까지란 말이거든. 그러면 next는 미래잖아요. 그렇다면 1번은 현재 완료, 2번이면 미래죠. 그죠? 그래서 현재 완료하고 미래 개념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 개념을 합치면 뭐가 되냐면 바로 미래 완료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5번과 6번은 출제 빈도가 높지 않다고 그랬죠. 그죠?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과거 완료보다도 현재 완료 부분,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그죠? 요 현재 시제를 물어보는 요 부분, 그 다음에 과거 시제 묻는 거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먼저 과거 시제인 거. 현재 시제 표시하는 거. 요는 과거 시제 표시하는 거. 요는 미래 시제 표시하는 거죠. 요게 바로 토익 빈도가 제일 높은 파트예요. 그래서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하실 내용이 뭐냐면 요 내용을 어쩔 수 없어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요 부분 암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화 같이 거. 그러니까 현재와 같이 가는 부사들 외우고 과거와 같이 가는 부사 또는 미래와 같이 가는 부사들을 암기해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완료형 보이죠? 완료형 나왔던 거 방금 했던 거 현재 완료와 같이 가는 부사
과거 완료와 같이 가는 부사. 그 다음에 미래 완료와 같이 쓰는 거. 제가 별표로 표시해 놨습니다. 중요한 거요. 현재 완료, 그 다음에 현재 해가지고 써지가 있죠. 그죠? 요 부분 좀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요 부분요. 아시겠죠? 시험 여기서 다 나오는 거니까. 이럴 때. 그래서 뒤에 따로는 부사 표현만 해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아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형 문제 하실 때. 그래서 시제 문제 풀 때, 요 시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제일 첫 번째 뭐 하냐면 동사인지 동사가 아닌지를 제일 먼저 결정 지으셔야 돼요. 동사 여부를 결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걸 다 결정 짓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요. 두 번째 단계가 단수와 복수를 맞추는 거예요. 단수, 복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도 답이 안 보여.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앞에서 했었죠.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를 맞춥니다. 수동태 일치를 시키는 거죠. 그래도 답이 안 보여. 그러면 오늘 방금 했던 것처럼 시제를 마지막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요 순서대로 하자면 동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문제가 딱 풀어올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일치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1개, 수동태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2개, 시제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그렇죠? 네, 3문제에서 5문제까지 시험 출제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공부하실 때 토익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꼭 하셔야 될 거, 수를 맞추고 태를 맞추고 시제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쓰는 암호로서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쓰는 암호로서 이렇게 수, 태, 시, 법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수, 태, 시로 해보라고 하는 거죠. 문제 풀 때. 동사 문제 풀 때 수, 태, 시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뽑은 거예요. 유형을 그렇게 해보세요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앞에서부터 강조했듯이 술 취했었고요. 수동태도 했었죠? 시제까지 이렇게 동사편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사 하고 이렇게 유형을 정리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 여기까지 술취와 수동태와 시제편에서 마지막 시제편까지 정리를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